네, 대선 후보 말말말 시간입니다. 이번엔 후보들의 말이 어떨 때 파급력을 갖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좀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후보들의 발언이 파급력이 높다. 소장님, 이거는 네,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후보자가 발언을 했는데 기사량이 많았다면 그만큼 그 발언이 대선 판세에도 또 네. 후보자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그래서 다자 구조가 확정된 뒤로 일자별로 후보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기사량은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해서 영향력이 높았던 시점에 저희가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거든요. 네.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부터 살펴보시죠. 네, 네, 표를 보시면 지난 해 11월 10일 그리고 12월 2일 그리고 올해 3월 2일 이 발언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일단 세 가지로 좀 저희가 꼽아봤습니다. 그렇죠. 네. 여러 발언을 하면서도 빅데이터 양 자체도 참고하실 수 있는데 네. 그만큼 기사량이 많았다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또 기사량이 될 텐데 기사량이 많았던 것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이었는데 네. 지난해 12월 2일 이재명 후보가 조국 사태, 민주당이 국민의 외면받게 된 이유 중 하나다. 이런 발언을 하게 됐던 것도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이슈가 정권 교체 여론을 높이게 된 배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. 네. 그만큼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되고 의식되는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다음으로 윤석열 후보의 말 함께 살펴볼까요? 이 윤 후보의 경우를 보면 작년 11월 21일 그리고 올해가 돼서 2월 10일 마지막 2월 27일 저희가 이렇게 좀 꼽아봤습니다. 아무래도 발언이 저 끝에 부분에 가장 많이 치솟아 오른 걸 볼 수 있는데요. 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언론의 주목도가 아무래도 좀 높았던 순간이었죠. 그렇습니다. 선거 막바지까지 계속해서 지리한 또 싸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였거든요. 네.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냈을 때 기사량도 가장 많았던 것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또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월 27일이었습니다.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9시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네.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이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졌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기사량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아,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의 말 네. 살펴보겠습니다. 11월 22일, 12월 12일 작년에 이렇게 두 차례 크게 이제 언론의 주목도가 치솟았고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3월 1일 얼마 안 됐습니다. 저때 이 언론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당시 네. 중앙선관위 주관의 3차 TV 토론 당시였어요. 그렇죠. 이 3월 2일 날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의 발언에 대한 기사언급량이 가장 많았는데 네. 정말 말 그대로 토론자라는 걸크러쉬, 심분리분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. 이때 이제 두 유력 후보를 다 공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. 네.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. 그리고 감세 없는 복지는 사기다. 그래서 두 후보가 들고 나왔던 포퓰리즘 공약들이 다 예산은 근거가 있는 것이냐. 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 후보가 두 유력 후보를 공격하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을 모으는데 또 중심이 됐던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네, 설명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K월이었습니다.